안녕하세요. 저는 전상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도시계획 이론, 도시사회학, 공간의 문화사회학 등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파트 사회학입니다. 흔히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을 처음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여성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였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한국을 사진으로 찍으면 도시든 농촌이든 상관없이 아파트를 빼고 한국에 관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외국인의 관점, 특히 서양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아파트가 많은 나라인 게 확실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파트가 양쪽으로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전 계층, 전 지역, 모든 성별,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는 현재 한국의 국가 대표 주택 유형으로서 일종의 국민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아파트 선호는 단순한 건축적 현상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아파트 연구는 주로 건축학계, 주생활계, 주생활학계 아니면 부동산학계에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아파트 선호는 일종의 사회학적 현상으로서 저 같은 사회학자도 할 말이 있고 생각할 거리가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야말로 현대 한국 사회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결정적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개인적인 좋고 싫음을 떠나서 왜 그리고 언제부터 한국이 아파트의 나라가 되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미덕과 해악은 각각 무엇인지를 이제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 처음부터 있어왔던 주택 유형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 문제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혹은 반응으로 나온 주택 형태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주택 문제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주택은 대부분 각자가 알아서 자급자족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의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이때부터는 주택 문제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뭔가 주택 문제 해결을 개인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혹은 사회가 나서서 주택 정책이나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택 정책, 주택 공급 이런 말을 쉽게 쓰지만 사실은 주택 정책, 주택 공급 모두 근대 이후에 새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선거 때마다 이 주택 문제가 정치인들의 단골 선거 공약이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화 이후에 절박해진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저희들은 노동자들의 자치 공동체 건설 혹은 커뮤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일종의 반자본주의, 평등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 거주하고 공동 가사하는, 예를 들어서 밥도 같이 먹고 빨래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는 그런 자치 공동체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두 가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비용의 문제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을 해도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 주거, 공동 가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노동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산다는 사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들이 단결해 있다는 사실은 지배 권력 혹은 자본가 계급이 볼 때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모의를 할까? 혹시 이 사람들이 반자본주의, 계급의식을 고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택 문제 두 번째 해결 방식은 그럼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를 자본가 계급이 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자라고 나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본가 입장에서 혹은 국가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자본가 계급이 제공해 주게 되면 노동력이 재생산이 되고 주택을 둘러싼 위생 문제가 개선이 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미성년 청소년들이 가정의 품에 들어감에 따라서 자본가 입장에서 전혀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 시혜가 아니라 일종의 조건부 지원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각종 주택 관련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얻고 있는 그런 금융 지원, 세제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르주아 계급들의 노동자들의 주택 문제 해결 지원은 어디까지나 성실한 노동, 건면한 생활, 절약하는 삶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주거 안정을 얻는 대신 그 대가로 자본주의 체제를 점차 수용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주택 형태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밀집 적층 형태의 집합주택입니다. 말하자면 주택이 밀집해 있고 층을 쌓은 그런 형태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물론 처음 고안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파트 대중화의 대부는 르코르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건축가 혹은 도시계획가였습니다. 르코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화, 주택 부족, 노동자들의 불만 고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집은 별거 아니다. 집은 주거용 기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집은 뭔가 권위가 있고 장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면 이 사람에 대한 주거관은 집은 기본적으로 기능주의의 목적에 대응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그 주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르코르비지에는 그대로 놔두면 사회주의 혁명인데 나는 아파트 건축을 통해서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예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 르코르비지에가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이 마르세유에 지금도 남아있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고 하는 고층 아파트 건물이고 그것이 점차 유럽 전역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이 르코르비지에는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녹지, 햇볕, 바람, 가로 창문, 옥상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파트를 일종의 인민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효율성과 쾌적성, 심지어 미학을 놓고 그 당시 피카소, 아인슈타인 등도 그 당시에는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적도 있습니다. 실전 좋던 그 이후의 아파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주택장식이 되어 있고 주거 문명의 표준화를 이루었고 아파트의 세계화가 그 이후에 진척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